이러한 기준으로 만약에 DSR이 70%가 넘는다. 그러면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조견 이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대출에 관한 내용 중에서도 바로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설명을 짧고 또 간결하고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과의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저희 마음이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서 바로 요거 채널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조금 더 항상 고객분들이 다시 찾아주셨던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고객님들의 자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하시든 부동산에 아니면 실거주를 하시든 조금 더 안정적인 방향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조금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모험이 될 수 있다 하는, 지금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항상 방안책을 두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 들어가 볼게요. 일단 스트레스 DSR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DSR 개념부터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DSR 개념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버는 돈 대비해서 1년 동안 내가 갚아야 할 원리금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몇 퍼센트인지 이것을 따지는 것이 바로 DS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버는 돈 대비 이제 부채 비율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설명은 더 쉬울 텐데 내가 만약에 1년에 5천을 법니다. 그리고 1년에 갚아야 되는 대출 원리금이 2천이라고 쳤을 때 그럼 DSR이 4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부나 만약에 은행에서는 이 비율이 너무나 높게 되면 이제 위험하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SR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쉽겠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은 그럼 DSR과 뭐가 다르냐를 보시면 금리가 오를 것을 미리 가정해서 이제 가상금리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는 DSR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 4%예요. 근데 은행에서 그냥 앞으로 뭐 예를 들어 6%까지 오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2%를 더한 이제 실제는 4%지만 예를 들어 6%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바로 이것이 스트레스 DSR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동금리의 대출은 이제 금리가 오르면 내가 갚아야 할 돈도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대출을 내가 미래에 갚을 수 있는지 미리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DSR이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볼게요.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 특히 변동금리, 금리가 변동하는 거죠. 변동금리 상품이나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그런 대출들에 이제 주로 적용이 되는데 뭐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약간의 가상금리를 더해서 계산을 해보라고 권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현재는 4%인데 5%, 6%, 7%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러한 기준으로 만약에 DSR이 70%가 넘는다. 그러면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한도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갚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더라도 은행은 미래의 리스크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대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란 걸 믿으셔도 됩니다. 은행은 이처럼 아주 깐깐하게 사실 그 대출 상환 능력까지 따져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대출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데 특히 집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도 그럴 때도 은행은 충분히 그 상환 능력까지 고려해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겁내진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책 변화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방은 지금 3단계 스트레스 DSR을 6개월 유예한다는 바로 이 소식입니다. 즉 스트레스 DSR이 지금 작년 24년 2월, 24년 9월, 그리고 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 3단계의 스트레스 DSR인 1.5%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2단계 스트레스 DSR이었던 0.75%를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어떤 침체를 조금 더 완화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 차원에서도 금융위원회에서도 전부 다 좀 격려하겠다는 이런 메시지로 보여지고요.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에서만 0.75%의 가상금리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지역은 이제 제외된다라는 점 봐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고, 부동산 시장에 조금 위축된 심리들을 다시 좀 살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영순이는요, 진짜 영순이는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부동산 쪽으로 궁금하면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시면 사실은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상담을 받는다면 조금 더 이제 양질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고요. 첫 번째, 이제 영순이 다음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대출 전에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원리금을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집을 이제 구매를 하실 때도 최대치로 80%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가 버는 수입에 비해서 너무 과한 이제 원리금을 지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또 다른 또 방안책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집을 사시는데, 그런 방안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무적인 방안책에 대해서는 제가 또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를 좀 상세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좀 잘 비교를 해서 내가 쓰는 대출 상품의 금리를 잘 비교를 해서 내가 앞으로의 금리가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이런 금리의 변동이 있을 때의 리스크까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현재 금리와 가상금리도 고려하셔서 상환 능력을 이제 보시는 건데, 이게 아까 두 번째 말했던 것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지방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유예가 되는 0.75%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 상황을 잘 활용해서 나의 이제 집 마련할 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사실 금융사별로도 그렇고 지금 뭐 어플들도 그렇고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대출 계산기가. 그래서 그런 대출 계산기를 이용해 보셔도 되고요. 그런 대출 계산기로 계산도 했고 내가 현금도 되는데 소득도 돼서 은행에서 해준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원리금을 갚아 나갈 게 너무 압박적이거나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저를 찾아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상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전화 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